자, 친일 프레임, 자유한국당 반격이 시작된 걸까요?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연일 문재인 대통령을 친일파 집안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파고 3대째 번듯한 친일파 가문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세어보면 야당보다 여당에 더 친일파 후손이 많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제는 막말도 모자라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느냐 이렇게 반박하고요. 박지원 의원은 좀 비꼬았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친일파 얘기를 하니까 여당에 더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친일 프레임에 걸려든 것 아니냐. 그래서 외워서 정치한다는 소리 듣는 것이다. 이런 비아냥을 했는데요.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그간의 막말로는 부족한지 이제는 욕설까지 내뱉으며 대통령이 친일파라는 가짜뉴스, 아니 억지뉴스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본의 욕설을 퍼부으며 나는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알리바이를 만들고 생전하지도 않던 소녀상nhập 1인 시위까지 하며 신분 세탁을 시도해도 국민들께서는 모두 알아보십니다. 누가 친일파인지 누가 아닌지. 민경욱 대변인에게 충고합니다. 명색이 제1야당 대변인이라면 열린 공론의 장에서 제대로 토론하십시오. 대변인의 직은 자신만의 일방적인 채널에서 욕설과 억지를 쏟아내라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부가 하는 그 프레임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건 역사 논쟁하고도 관련이 되는 건데요. 결국은 우파 정당은 친일파의 후손이다. 이걸 계속 씌우는 거죠. 결국 이번에 이런 것도 하는 것도 기승전 총선까지 이거 가자 하는 건데요. 저희가 묻고 싶어요. 친일파 후손들은 저 민주당에 더 많더라고요. 한번 쭉 불러볼까요? 제가 이름을 다 불러드리고 싶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자유한국당에는 친일파 후손이라고 불릴 만한 분이 없으시고요. 뭐 한국당 그 보수당에는 친일, 친미의 DNA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있어야 돼요. 미국과 일본과 친한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나쁜 거는 보지 않는데 친일, 반일, 나쁜 의미의 그 분리 프레임에 나경원 대표가 딱 갇혀들더라. 그래서 정치는 때로는 공격인데 그 공격을 받더라도 방어하는 방법을 잘 연구해야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는 외워서 정치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정 교수, 민경욱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 번듯한 친일 가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의 가문이 진짜 그 3대째 친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판단할 그 능력은 없는데 단지 문재인 대통령의 선친께서 일제강점기 하에서 그때 흥남시청에 무슨 경제가장인가 했다는 개장인가 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일제강점기 하에 말단 직원들까지 친일파라고 이야기할 경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 친일파로 단정하는 친일 명사전의 규정과는 약간 기준하고는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나경원 대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친일로 돈을 벌은 그러니까 김지태 씨라고 부산의 아주 그 유명한 시르빈 그분의 그 유족들이 국가를 그러니까 친일로 그러니까 친일 행위로 그러니까 국가에게 환수된 이 재판에 대해서 뭔가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뭐 수임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친일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조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김지태 씨가 사실 그러니까 이 소송을 이 대리한 사람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1984년도에 했던 것이고 그때 당시 김지태 씨의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소송도 사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1984년도 우리가 지금 친일파들의 재산을 국가로 환수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984년도라고 하는 그때 당시 소송은 김지태 씨의 유족들이 상속세와 관련된 소송을 의뢰를 해서 그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수했다는 소송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김지태 씨 같은 경우는 김지태 씨가 사실은 부일장학회라는 그러니까 지금 부산일보를 그러니까 만들었던 분이거든요. 예. 그분이 그때 부일장학회를 갖고 있을 때 그 부일장학생 중에 한 명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자신이 또 고등학교 부산상고 선배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데 부일장학회가 왜 그럼 정수장학회로 넘어왔느냐? 5.16 군사정변 이후에 소위 말해서 당시 군사정권이 그걸 갖다가 몰수를 했죠. 부정축제 재산 행위로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는 김지태 씨의 이거 재산이 억울하게 군사정권에게 강탈당한 것이 아닐까. 그러한 식의 그 동정 여론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1980년대 중반에 노무현 변호사가 그때 김지태 씨 소송을 대신한 것 자체는 일종의 친일파를 뭐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억울하게 그 지역 이익을 위해서 장학 사업을 했던 이 기업인의 그 후손이 억울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준 그런 측면이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경원 대표가 이야기하는 이 친일의 팩트 중에 근거로는 참기는 조금 저는 좀 무리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그래서 부분이고. 제가 지금 판례를 뭐라고 썼냐면 코끼리만 지금 한국당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선거 예, 캠페인. 그렇죠. 예. 조지 레이코프가 이야기한 프레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 쪽에서 코끼리 이야기할 때 코끼리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지금 친일 프레임에 대해서 반격을 하면서 스스로가 자신이 역공을 하면서 오히려 친일 프레임의 가치는 말 그대로 지금 코끼리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 현근택 부대변인, 사실 민경욱 대변인의 그전 친일파 발언 나왔을 때 청와대나 여당은 굳이 대응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보인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이제 부대변인이 입장을 밝혔군요. 네, 저 1인 시하고 이럴 때 아마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근데요, 지금 저는 좀 이게 과거에 만약에 친일파냐 아니냐 논쟁으로 가면 제가 보기에 뭐 한국당이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뭐 박정희 지금 뿌리지 않습니까 공화당?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위안부 합의도 굉장히 이제 말이 많았건데 현재 우리 가장 논란이 되는 게 65년 한일 협정인데 이 당시 어쨌든 공화당을 만들면서 일본으로부터도 뭐 정치자금 받고 이런 논쟁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 일본이 어떤 경제 보복을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고 있느냐 이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지지율에도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데 저는 현재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을 비판하고 일본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오히려 맞는 것이지 당신들도 뭐 친일파가 있으니까 쌤쌤 아니냐 이렇게 나가는 건 제가 보기에 현재 상황을 잘못 보고 있다. 왜 지지율이 빠지고 왜 국민들이 비난하고 있는지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자, 윤기찬 대변인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건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반박하는 내용들이. 왜냐하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국민들의 뜻은 다 한결같아요. 잘못된 거고 어떻게든 넘어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한결같아요. 근데 이제 야당 측에서 저희가 공격했던 부분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준비가 제대로 됐었는지 대응이 제대로 됐었는지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질타였어요. 그런데 이걸 마치 그렇게 정부를 비판하게 되면 정부가 무능하다 이렇게 비판하게 되면 이것이 친이다라는 프레임을 걸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를 위한 전략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총선을 위한 당략적인 전략이다. 프레임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얘기를 한 거고 예. 민경욱 대변인의 SNS 글을 보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일부가 이제 만약에 친이라 공격을 받는데 실제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표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박을 했던 부분이라서 주된 논점은 앞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여야 간의 이런 공방, 정태근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윤기찬 대변인처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제기를 하면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주류가 되면 좋지요. 보수 정당이. 근데 보수 정당이 친일 논쟁이라든지 민족주의 논쟁에 빠져드는 순간 보수 정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나라당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자부를 하는 게 그 당시 한나라당이 외교라든지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을 상당히 압도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을 보면 외교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정말 제대로 된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정책들을 비판도 하고 바로잡는가.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하려면 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방식에 대해서 왜 당신들이 지금 다른 얘기를 하냐. 노무현 정부의 방식은 뭐였냐면 2005년도에
소위 과거사 정리를 위한 민간 합동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총리가 이해찬 총리로 위원장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때 개인의 청구권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 정부가 나서서 보상 배상을 한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6,800억을 그 징병 피해자들한테 드린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유연하게 갈 수 없겠느냐라는 식의 문제 제기를 해야지 똑같은 수준에서 뭐 이게 친일이고 저게 친일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자유한국당이 정말 좀 제대로 된 보수정당으로 좀 정신도 좀 차리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 좀 깊이 연구하고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어요. 박원석 의원, 네. 민경욱 대변인의 문재인 대통령 공격은 친일 프레임에서 좀 이쪽을 공격하면서 대응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판단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결국에는 수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승자박이 저는 되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고요. 왜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졌냐면 일본의 수출 규제 경제 보복이 시작되니까 아베나 일본 정부의 의도를 비판하는 것보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를 때리는데 자유한국당이 더 몰두했어요. 국민들 눈에는 적어도 그렇게 비춰진 겁니다. 때문에 이 친일 논란이 발생을 하게 된 거고 물론 여당이 그것을 정치공학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지요. 그러면 그 얘기를 계속 누가 옳으냐를 공방할 게 아니고 프레임을 바꿔야죠. 다른 이슈를 가지고서 뭐 정부 정책을 견제하든가 비판해야 되는가 하는데 지금 저 민경욱 대변인이 하듯이 굉장히 유화적으로 1차원적으로 저런 대응을 하게 되면 저기서 친일 논란은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보수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때문에 지금 이제 앞에서 정태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전략적으로 한국당이 뭔가 방향을 좀 잃은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여당의 의도에 끌려다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우리보다 당신들이 더 친일이다 얘기를 해봐야 이 프레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최경철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누가 봐도 이 친일 논란은 철진한 유행가죠. 국민들이 딱 보면 압니다. 이게 철진한 유행가인지 아니면 지금 최신 유행하는 BTS 노래인지 철진한 유행가를 한국당이 자꾸 틀으니까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은 자꾸만 떨어지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 보면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일단은 외적을 먼저 막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당은 자꾸 집안 싸움을 붙이니까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거죠. 일단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외적부터 물리치고 나중에 잘잘못을 따져야지 한국당이 지금 순서를 거꾸로 해서 작전을 펴고 있다. 한국당이 좀 작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작전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당이 점점 더 수렁에 빠지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정당이 돼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맨 처음에 철진한 유행가 얘기할 때 친일 프레임이 철진한 유행가라고 생각하시는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거 아니군요. 뭐 자유한국당의 대응이 철진한 유행가라는 대응도 겁니까? 철진한 유행가이고 사실 예. 친일이다 뭐 친미다 이런 논란 자체가 지금 예. 사실 무의미한 것이죠. 예. 그냥 국익이 중요한 것이지 친일이면 어떻고 친미면 어떻습니까? 아까 박지원 그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국익을 생각하고 국익대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친일이다 반일이다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예.